사실 이런 사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왜냐면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되니까. 해자축 북방 운에서는 유업이 풍성하여 잘 살았는데 무술운으로 들어서자 인호술 화국으로 금기가 극진되어 망하고 사망했다. 그렇다면은 마치 금기가 상했기 때문에 수기도 상하면서 문제가 될 거라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찾아내서 이해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 구조는 명백하게도 해인병 이렇게 가요. 이걸 뭐라고? 임갑병 삼자조합이다. 그는 물상은 장기교육, 현대로 보면 주로 의료, 의사, 검경, 뭐 박사급 이런 물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거 정임 합이 있으니까 뭔가 전문적인 속성이죠, 그죠? 여기까지 읽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 해자축 북방수운에서는 이 개념이 아니야. 여기 해자축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인으로 해서 이렇게 병화로 발전하는 과정을 때문에 발전한 거지 해자축 북방운이기 때문에 발전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주를 분석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는 절대로 원국 우선이야. 원국 무조건. 두 번째가 대운, 세 번째가 세운.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이연령, 비연령 멋대로. 자, 그러니까 사주를 풀 때는 가능한 이런 거 보지 마. 뭘 봐? 오로지 원국만 봐. 이렇게 발전하겠구나. 자, 이미 정해졌다고 이게. 근데 여기에 병오네. 자, 이때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오가 무슨 역할을 하지? 만약에 정해, 이민, 병, 신, 뭐 이런 식이었다 그러면 이게 수학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인목의 성장이 뿌리 내림을 다 한 다음에 신금이 수학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 구조는 하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터전이 없어. 터전이 없잖아. 안정적인 터전이라는 개념이 없이 어떤 모양이냐면 수화가 이렇게 다투. 그죠? 이렇게 다투고 있다고. 맞죠? 그런데 무토가 없으니까 삶의 터전이 어떻다?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보면 이렇게 해자축을 지날 때는 어떤 식이 되냐면 얘네 뿌리를 정말 설명했잖아요. 요만한 뿌리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죠? 뿌리는 넓어졌어. 뿌리가 넓어졌으면 이제 술토에 이르면은 이제 수확을 해야지. 수확. 자, 이러면 여기서 수확할 구조인가를 한번 봐봐요. 수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사주는 무인 일의 경신시였죠. 그죠? 경신. 그러니까 요 해자축에서는 갑이놀인가 그랬죠? 뿌리를 내리고 깊이 내려서 요 경신시에 이미 수확을 인신충으로 할 거야. 그리고 수확한 재물을 요 무토 위에다가 쟁일 거야. 저장할 거야.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수확을 하냐 이거지. 수확을 한들 뭐가 없다? 육이 없다고. 무토가 없다고. 원국
원국에서 오는 거, 원국에 있는 것과 대운에서 오는 건 틀린 거예요. 그것도 무술에서 왔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무술이 왔을 때는 겉으로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인호술 삼합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당연히 하죠. 그렇게 되면 그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삼합을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어떤 에너지들이 줄어드나 이런 것도 이제 살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무술이 오면 인호술 삼합을 하니까 이런 글자들이 줄어들면서 정화는, 이 화기는, 병화는 이런 화기들이 강해지죠. 그러면서 유금이 어떻게 된다?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이 사주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금이 마치 극진하여서 저기 극당해서 극을 당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다? 십신으로 이제 재성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여기 무술의 술토는 뭐 신유술로 뭐 저기 금기가 어디 다 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상태에서 인호술로 화기가 이렇게 탱천합니다. 그럼 유금이 어떻게 되냐면 화기를 잔뜩 먹어요. 화기를 품다. 그래서 화성금 아니 금성은 그 금성 있잖아요. 금성은 화기를 탁 받은 다음에 배출하지 않고 다 저장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수백 도라고 그러잖아. 수백 도. 이 금성의 속성을 가불병정 책에 설명을 했는데 금기는 착각하지 말라고. 금기는 화기를 품는 거야. 녹아나는 게 아니라 품는다고. 품은 다음에 뭐 하냐면 수기로 가야 돼. 이렇게 수기로 가야 된다고. 근데 수기로 못 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육음이 운에서 이 목기가 보이잖아. 그러면 잘라버려. 이제 이건 대운만을 설명해서 해자축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이제 무술이 온 상태에서 그 세운이 있을 거 아니라고. 세운. 그때는 잔뜩 이런 것 임해가 줄어들고 날카로운 상태에서 이 유금이 엄청나게 많은 화기들의 작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운에서 묘목이 왔다. 그러면 싹둑. 그런데 이 온국에서도 이미 인유라고. 인유. 뭐라고 했죠? 살상이라고 그랬죠. 이러면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야. 아니면 육체가 망가지면서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여기 재수없게 뭐 이게 묘목이 와서 묘유술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묘사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이제 맛이 가는 거지. 그러니 여기에서 인호술 삼합 때문에 그랬다라고 정도로 하면은 이제 단계 중에서 이제 첫 단계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호술 삼합인데 왜? 근데 착각하지 말 거는 인호술 삼합이니까 무슨 화곡으로 커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인호술 삼합으로 따로 놀고 있던 오화 임목 오화가 삼합으로 묶이면서 떡이 됐다. 답답해졌다. 그럼 운에서 임목을 신금이 와서 충할 수도 있고 자수가 와서 충할 수도 있고 진토가 와서 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 병호 정화가 이런 구조는 안 좋아. 왜냐하면 병호 종류로 유금 하나를 코너에 두고서 두들겨 패고 있잖아. 그럼 유금 아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 뭐로? 근데 무술이 오니까 이거 맛이 가잖아. 그러니까 유금은 할 수 없이 뭐 귀에만 보고 있다가 임목 묘목 오면 잘라버릴 거 아니라고. 자, 이건 이해를 했다면, 자, 이 사주에는 뭐가 되게 많냐면 이 오화, 정화, 정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역술인 해묘미 삼합을 기준으로 이 해묘미 삼합을 기준으로 여기 오화 요게 뭐라고?
저승과 이성을 연결하는, 이게 말 그대로 신나게 살다가 이렇게 추락하는 과정이에요. 추락. 이거를 뭐라고 무속 쪽에서는 삼재라고 그런다고. 삼재니까 이거 잘못하면 몰락을 암시하는 거야. 이 몰락하는 글자가 하필 병화의 경쟁 상대들이야. 하나, 둘, 세 개나 있어. 이런 사주들도 잘못하면 한순간 꼬여가지고 몰락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서 종교명리 철학, 스님, 뭐 역술 이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 단순하게 무슨 삼합 때문에 그랬다, 무슨 북방수운에서는 잘 살는데 화기가 화극 금이라서 그랬다,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